공여사. 아니, 어머니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주하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난숙의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난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옆에 있던 주영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그게 사고가 아니었죠. 숨겨진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혜라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앨범을 내려다봤습니다. 윤비서가 방금 전해준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표지에는 2018년 졸업 앨범이라는 금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윤비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채 한혜라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한혜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학생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를 찾기 위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학년 2반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주영채라고 적힌 이름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앨범 속 주영채의 얼굴과 현재 며느리로 알고 있는 주영채의 얼굴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한혜라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더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눈매가 다르네. 한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앨범 속 주영채는 쌍꺼풀이 뚜렷한 큰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며느리의 눈은 더 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코 라인도 달랐습니다. 앨범 속에서는 낮은 코였지만 현재는 오똑한 콧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형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형으로 바뀌는 건 코나 턱선 정도지. 눈 전체의 분위기나 입 모양까지 이렇게 달라지긴 어려워. 게다가 귀 모양을 봐. 앨범 속에선 귓불이 붙어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귓불이 떨어져 있어. 윤비서는 한혜라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귀 모양이 달랐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동아리 활동 사진, 체육대회 사진, 수학여행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영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봐도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한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윤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정원과 주영채의 과거 지인들을 모두 수소문해요. 같은 반 학생들, 담임 교사, 동아리 선후배들까지 전부 찾아내세요. 연락처를 확보해서 하나하나 인터뷰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사하세요. 이 두 사람의 학창시절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해요. 누가 누구와 친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윤비서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앨범을 펼쳐 차정원을 찾았습니다. 3학년 1반에서 차정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수줍은 듯 미소 짓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한혜라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와 인매였습니다. 한혜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앨범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조사 결과는 최대한 빨리 보고해요. 네, 부회장님. 윤비서가 물러났습니다. 한혜라는 혼자 남아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주영채와 차정원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한혜라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진태석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황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황 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황 실장이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태석은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고 황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노민구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현재 공난숙 회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노민구는 차정원의 전 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왜 공난숙의 집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3일 전부터 공난숙 회장의 삼청동 저택에 출입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밤 그곳에서 묵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공난숙이 노민구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공난숙이 뭔가 숨기고 있어. 최근 동성과 만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진태석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공난숙의 최근 일주일간 동선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양평 별장을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평 별장? 진태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공난숙의 양평 별장은 보통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주 간다는 것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별장 주변에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도 포착됐습니다. 원래는 경비원 2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황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진태석은 확신했습니다. 공난숙이 양평 별장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별장 안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나? 경비가 워낙 삼엄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별장 주변 식당 주인에게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별장에서 젊은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여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굴 가둬놓은 거야? 진태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황 실장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난숙 회장이 최근 극도로 예민해졌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자주 내고 구 실장에게 긴급 지시를 여러 차례 내렸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난숙이 무언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털의 공동투자 프로젝트 있지? 네, 회장님. 청라 복합리조트 개발 건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공난숙에게 통보해. 투자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하고. 황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공난숙 회장이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게 목적이야. 공난숙을 압박해서 뭘 숨기고 있는지 끄집어낼 거야. 진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나간 후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이 건양그룹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공난숙,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진태석은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공난숙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차정원은 웨딩드레스 피팅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디자이너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차정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팅이 끝나고 차정원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카페 루프탑이었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다가가자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 대표님. 차정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주문은 제가 해놨어요. 주하늘이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가 놓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차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지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언제 모든 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주영채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그리고 어머니가. 한혜라 부회장님이 진실을 알아챌 것 같아.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하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 지켜줄 수 있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도피 경로를 준비해뒀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안전가옥을 마련했습니다. 위조 여권과 충분한 현금도 준비돼 있어요. 언제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놀란 표정으로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정원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주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뭐라고요? 세훈 씨 곁에 남고 싶어. 끝까지 세훈 씨와 함께 있고 싶어. 도망치면 영원히 그를 잃게 될 거야.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하늘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세훈 씨도 정원 씨를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알아.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처음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달라. 세훈 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하늘은 손수건을 꺼내 차정원에게 건넸습니다. 정원 씨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위험해지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세요. 제가 반드시 정원 씨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주 대표님. 차정원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차정원을 보호하겠다고. 결혼식은 언제예요? 한 달 후야. 준비는 거의 다 됐어. 정원 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주하늘의 말에 차정원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주영채는 양평 별장 2층 방의 창문을 노려봤습니다. 두꺼운 창살이 설치돼 있었지만 아래쪽 모서리가 느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몰래 창살을 흔들어 더욱 헐거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밤 11시 경비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침대 시트를 묶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주영채는 중얼거리며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살을 잇는 힘껏 당기자 드디어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쇠붙이 소리가 요란했지만 주영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에 덤불이 있어 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영채는 만든 밧줄을 창문 틀에 묶고 조심스럽게 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서 경비원의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영채는 밧줄을 놓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덤불 속으로 떨어지며 온몸에 가시가 박혔지만 참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주영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렸습니다. 다리에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별장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주영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 이 새끼들아. 놔. 주영채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의 손을 물어뜯자 경비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주영채는 다시 달렸습니다. 담장까지 10m, 5m. 주영채는 담장 옆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나무를 흔들었지만 주영채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담장 위로 올라가는 순간 경비원의 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놔. 놀라고. 주영채는 발로 경비원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경비원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주영채는 담장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하며 발목을 삐끗했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후 공난숙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책임자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영채 씨가 탈출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탈출했다고? 네, 1시간 전에 2층 창문을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추격했지만 놓쳤습니다. 공난숙은 주변에 화분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분이 깨지며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공난숙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주영채를 찾아. 서울 시내 CCTV를 전부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한혜라한테 가기 전에 반드시 잡아. 공난숙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구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주영채는 국도변 휴게소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주세요. 강남구 건양그룹 본사요. 택시기사가 주영채의 몰골을 보고 놀랐지만 주영채는 돈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리 가주시면 팁 많이 드릴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주영채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정원, 기다려. 이제 네가 면을 벗겨줄 거야. 한혜라 앞에서 네가 가짜라는 걸 폭로해 줄 테니까. 주영채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주영채가 정문으로 들어섰을 때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주영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경비원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 만나러 왔어요. 비켜요. 약속이 있으십니까? 부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주영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영채라고요. 진세훈 부사장의 약혼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여자는 가짜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주영채를 쳐다봤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윤비서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윤비서는 주영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은 차정원과 닮았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누구십니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영채가 윤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난 주영채예요. 진짜 주영채. 공난숙이 나를 양평 별장에 가뒀었어요. 지금 세훈씨 옆에 있는 여자는 차정원이라고요. 윤비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위로 올라가시죠. 부회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비서가 주영채를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주영채는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윤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윤비서가 나가고 한혜라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혜라는 즉시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차정원 씨? 한혜라가 주영채를 차정원으로 착각하며 물었습니다.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주영채예요. 차정원이 제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한혜라는 의자에 앉으며 주영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주영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고등학교 졸업장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가 진짜 주영채라는 증거. 한혜라가 서류들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속 주영채의 얼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차정원이에요. 차기범의 딸. 그 여자가 저를 속이고 제 신분을 빼앗아. 주영채가 말하려는 순간 접견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공난숙이 구 실장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채야. 공난숙이 주영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주영채가 뿌리쳤습니다. 놔요. 손 떼지 마. 영채야, 정신 차려. 박경신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야. 집에 가자. 공난숙이 강제로 주영채를 끌었습니다. 주영채가 발버둥 쳤지만 구 실장까지 가세하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제 말 들어주세요. 차정원이 가짜라고요. 주영채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공난숙과 구 실장은 주영채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혜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윤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방금 그 여자.
철저히 조사해요. 신원 확인하고 공난숙과의 관계도 파악하세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의 안내를 받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박경신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앞에 멈춰섰고 진태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확실한가? 네, 회장님. 박경신이 대학 선배 집에 숨어 있습니다. 황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2층 빌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박경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입니다. 진태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박경신이 소파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진태석을 보자 박경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아요. 편하게 얘기합시다. 진태석이 박경신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황 실장은 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주영채한테 납치당했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박경신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주영채가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차정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협박했어요. 차정원이 누군데요? 진태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경신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의 딸이에요. 주영채의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차정원이 주영채의 신분을 빌렸어요. 그 신분으로 진세훈 부사장님과 약혼한 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분을 빌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영채가 정원이에게 자신의 학력, 경력, 집안 배경을 모두 쓰게 해줬어요. 정원이는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 세훈 부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죠? 처음엔 단순한 거래였대요. 정원이가 영채 대신 맞선을 봐주는 대신 영채가 돈을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세훈 부사장님이 정원이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진태석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며느리는 차정원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진짜 주영채는 어디 있어요? 박경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주영채를 양평 별장에 가뒀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요.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난숙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이군요. 네, 공난숙 회장이 차정원을 이용해서 건양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어요. 정원이를 세운 부사장님과 결혼시키고 나중에 건양그룹을 차지하려고요.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난숙이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려 했는지, 왜 노민구를 숨기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주영채가 저를 납치했을 때 녹음했어요. 주영채와 공난숙의 대화도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박경신이 휴대폰을 꺼내 진태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태석은 녹음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파일 제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안전한 곳에 머무르세요. 제가 호텔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태석이 일어서며 황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박경신 씨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려 24시간 경호를 붙이고. 알겠습니다. 진태석은 빌라를 나서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차정원이라면 차기범의 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차기범은 한혜라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진태석은 휴대폰을 꺼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혜라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됐지만 일단 자신이 먼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 실장, 차기범을 찾아가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혜라는 박경신이 머물고 있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진태석이 박경신을 만났다는 소식을 윤비서를 통해 들었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문을 두드리자 박경신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혜라를 보고 박경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한혜라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경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혜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박경신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하게 얘기해요. 진실이 알고 싶어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경신은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댁에 계신 며느리분은 주영채가 아니에요. 한혜라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차정원이에요. 차기범 씨의 딸이요. 한혜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차기범의 딸이라는 말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차기범의 딸이라고요? 네, 차정원은 주영채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주영채가 정원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빌려줬고 정원이가 그 신분으로 세운 부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한혜라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거죠? 박경신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거래였어요. 영채가 정원이에게 돈을 주고 대신 맞선을 봐달라고 했대요. 영채는 저랑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운 부사장님이 정원이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공난숙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공난숙 회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어요. 정원이를 세운 부사장님과 결혼시켜서 건양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계획이었대요. 한혜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공난숙이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진짜 주영채는 어디 있죠? 공난숙 회장이 양평 별장에 가뒀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요. 한혜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차정원이라면 차기범의 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차정원, 차기범의 딸. 한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차수아를 찾으러 갔을 때 조미향이 보여준 작은 무덤. 조미향이 울면서 수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던 그날. 차수아. 한혜라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범의 이상한 반응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를 보면 눈을 피하던 차기범, 차정원을 극진히 아끼던 모습, 차정원이 자신을 볼 때마다 보였던 복잡한 감정들. 혹시 차정원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경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회장님? 한혜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한혜라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기범 씨 집으로 가요. 빨리요. 차 안에서 한혜라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의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눈매, 코선, 입 모양. 어린 시절 수아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수아, 네가 수아인 거니?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세우는 박경신의 증언을 전해 듣고 차정원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차정원이 문을 열자 진세우는 거칠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훈 씨? 차정원이 놀라 물러났습니다. 진세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지? 진세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박경신한테 다 들었어. 네가 주영채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 차기범의 딸이라는 것 전부. 진세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정원은 벽에 등을 기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증거가 다 있어. 주영채는 지금 공난숙한테 감금당해 있고 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옆에서 거짓말을 계속한 거야. 진세훈이 한 걸음 다가서자 차정원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세훈씨.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진세훈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맞아. 나 차정원이야. 차기범의 딸이고. 주영채 신분을 빌려서 너를 만났어. 진세훈은 차정원을 밀쳤습니다. 차정원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한혜라에게, 건양그룹에게 복수하고 싶었어. 내 아빠를 살인자로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 나를 이용한 거야.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진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저으며 진세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지금 내 마음은 진심이야. 진심?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에서 무슨 진심을 말하는 거야?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정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훈 씨, 제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달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진세훈이 등을 돌렸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세훈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세훈은 차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넌 나한테 거짓말만 했어. 이름도 과거도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그런 네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을 수 없어. 진세훈이 차정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결혼은 취소야. 세훈 씨. 차정원의 절규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지만 진세훈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정원은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훈 씨. 세훈 씨. 차정원은 오열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거짓말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차정원은 한참을 울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지만 차정원의 세계는 어둠뿐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차기범이 사는 작은 주택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조미양이 문을 열었고 한혜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순 언니? 기범씨 계세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조미양은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가 차기범을 불렀습니다. 차기범이 나타나자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순아. 차기범이 한혜라의 옛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혜라는 거실로 들어가 차기범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미양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정원이 차수하지? 한혜라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차기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난 이미 다 알아. 박경신한테 들었어. 차정원이 니네 딸이라는 것, 주영채 신분을 도용했다는 것 전부. 한혜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차정원이 우리 딸 수아 맞지? 차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양이 차기범의 손을 잡으며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혜라씨. 아니 혜라 부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미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정원은 차수아가 맞아요. 한혜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건 누구였어요? 조정원이에요. 제 딸이었어요. 조미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원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수아도 같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기범씨가 수아를 정원이로 위장해서 키운 거예요. 한혜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한혜라가 차기범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차기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를 지키고 싶었어. 네가 수아를 데려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았어. 게다가 난 살인자 누명을 쓴 사람이었잖아. 수아가 그런 아버지를 둔 것만으로도 평생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딸을 찾는 걸 막은 거야.
무덤까지 만들어서 속인 거야. 하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미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에요. 기범 씨를 너무 사랑해서 수아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하네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25년 동안 내 딸이 살아있었는데 난 몰랐어. 내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도 몰랐단 말이야. 하네라가 소리쳤습니다. 차기범이 하네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영순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아를 너무 사랑했어. 그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 하네라는 차기범을 내려다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딸의 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아는, 정원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을 거야. 세훈이가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 내 딸을 만나러 가야겠어. 하네라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기범이 뒤따라왔습니다. 영순아, 따라오지 마. 하네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하네라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 그러나 그 딸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간다.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하네라는 차정원의 아파트 주소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네라는 차정원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네라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눈이 퉁퉁 부은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차정원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네라는 차정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25년 전 어린 수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하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네라는 차정원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몸이 굳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야. 내 딸 수아야. 하네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차정원은 하네라를 밀어냈습니다. 저 차정원이에요. 수아가 아니에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차수아. 25년 전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내 딸. 하네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차정원이에요. 차기범의 딸이고 어머니를 속인 나쁜 여자예요. 수아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네라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니니가 5살 때 같이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 회전 목마를 타고 싶어서 울었잖아. 엄마가 3번이나 태워줬지. 그리고 솜사탕 먹으면서 엄마한테 말했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수아한테 약속했어. 곧 다시 올 거라고. 예쁜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네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사고가 났었어. 약속날 아빠와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땐 이미 석 달이 지나 있었어. 그리고 너를 찾으러 갔을 때 무덤을 봤어. 하네라가 무릎을 꿇고 차정원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는 네가 죽었다고 믿었어. 25년 동안 살아온 게 지옥이었어. 내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매일 울었어. 차정원은 하네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네라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거잖아요. 아빠랑 같이 있던 저를 두고 떠난 거잖아요. 차정원이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살인자의 아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 그 상태로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잠시만 아빠에게 맡기고 형편을 갖추려고 했던 거야. 거짓말.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했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수소문하고 아빠 주변을 다 뒤졌어. 하지만 아빠가 너를 숨겼어. 니니가 죽었다고 속였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엄마. 차정원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차정원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25년간의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서 울다가 갑자기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전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를 속였고 세훈 씨를 배신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엄마는 다 이해해.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 아빠가 살인자 누명을 쓰고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한혜라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세훈이도 설득할게. 세훈 씨는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전 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전해져. 네가 세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전해질 거야.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모녀의 재회는 눈물과 용서로 물들었습니다. 공난숙은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실장이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공난숙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공난숙은 서둘러 주영채를 불렀습니다. 양평 별장에서 돌아온 주영채가 공난숙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채의 얼굴에는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불렀어? 주영채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이래. 주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차수아야. 한혜라가 25년 전에 버린 딸. 차정원이 바로 그 아이였어. 주영채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굴었구나. 결국 모든 걸 가져간 거네. 영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인생을 망친 여자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친딸이었다고? 이게 진정할 일이야.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채야, 들어봐.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 차정원을 제거해야 해. 주영채는 공난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거라니. 무슨 소리야? 차정원만 없어지면 세훈이는 다시 네 곁으로 돌아올 거야. 한혜라도 딸을 잃고 무너질 거고. 공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영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마 죽이라는 거야? 사고로 만들면 돼. 교통사고든 추락사고든. 공난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 난 살인자가 될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네가 박경신을 납치한 것, 차정원 신분을 도용한 것 다 드러났어. 지금 물러서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공난숙이 주영채를 다그쳤습니다. 주영채는 망설였습니다. 복수심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생각해볼게. 주영채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주하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놀라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언제 온 거야? 공난숙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들었어. 차정원을 제거하라고? 정신 나갔어? 하늘아, 이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마.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이 주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네 엄마 편이야? 아니면 차정원 편이야? 난 오른편이야. 주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른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공 여사는 주상철을 죽였어. 난 증거를 확보했어.
주하늘의 말에 공난숙이 굳어졌습니다. 주영채도 놀란 표정으로 공난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태블릿을 꺼내 공난숙에게 보여줬습니다. 25년 전 사고. 공여사가 트럭 운전사를 매수해서 한혜라를 치게 한 거야. 공난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트럭 운전사의 증언, 송금 기록, 공여사와 운전사의 통화 녹음. 전부 확보했어. 주하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에게 다가가 협박하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야. 주하늘의 말에 공난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주영채가 공난숙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정말 사람을 죽인 거야?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주하늘은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공난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을 내려다보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진태석이 들어오자 한혜라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진태석이 물었습니다. 한혜라는 의자에 앉으며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관련 증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혜라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목격자 증언, 트럭 운전사 진술서, 송금 기록. 전부 여기 있어요. 해라. 공난숙이 트럭 운전사를 매수해서 차기범과 저를 치게 했어요. 목적은 우리 재결합을 막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신도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태석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공난숙에게 자금을 대줬어요. 명목상은 사업 투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운전사를 매수했죠. 나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한혜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태석의 개인 계좌에서 공난숙에게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진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게. 내가 공난숙을 도왔어.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널 너무 사랑했어. 차기범과 네가 다시 만나는 걸 막고 싶었어. 차기범만 없어지면 넌 내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사고를 내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공난숙이 계획을 바꿨어. 더 큰 사고를 만들었지. 진태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 차수아를 찾는 것도 방해했죠. 진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미양이 보여준 무덤. 그것도 당신이 만들게 한 거죠. 진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를 찾으면 네가 차기범에게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웠어. 한혜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제 딸을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미안해 해라. 정말 미안해.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다가가려 하자 한혜라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혜라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건양 그룹에서 물러나야 해요. 해라. 세미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세미를 만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태석은 이혼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알겠어. 내 결정을 존중할게. 진태석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혜라는 서류를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곧 체포될 거예요. 당신도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각오하고 있어. 진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한혜라는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진태석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회사도. 건양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정원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정원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정원입니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주영채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공난숙 회장과 주영채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신분으로 진세훈 부사장님을 만났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진세훈 부사장님, 한혜라 부회장님, 주영채 씨,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차정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혜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정원은 제 친딸입니다. 25년 전 제가 버렸던 딸 차수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잘못은 제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